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녹색이에요. 네. 녹색이 CTA들, 그러니까 트렌드 가지고 선물로 레버리지해서 트레이딩 하는 데는 매도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오히려. 예, 이거 S&P거든요. 나스닥도 같은 모양이에요. 계속 늘리고 있어요. 매도를. 지난주 화요일 기준, FOMC 전 기준으로 보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를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는 경우는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하는 걸 거고, 그다음에 매수한다는 얘기는 불안하니까 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CTA들은 정리를 대부분 다 했어요. 자,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시장을 좀 진정하려는 듯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까지 워낙에 시장이 좀 많이 그렇죠. 흥분을 해서 네. 또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FOMC 네. 또 밤에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스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만기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대체로 좀 무사히 넘어갔죠. 그래서 네. FOMC도 무사히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만기일도 무사히 잘 넘어갔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 2024년도에 이제 뭐 할까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연말에 맞춰져서 이제 기관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빌딩을 연초에 쭉 했다가 네네네. 연말 되면 이제 북클로징이라는 단어 써서 맞아요.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요. 그리고 네. 휴가를 가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정리하는 시즌이겠죠. 그리고 곧 이제 휴가 가는. 네. 휴가 갔을 것 같고요. 많이 갔을 것 같고 이미 많이 갔고, 그다음에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해지했던 포지션들을 이제 해지해 놓고 그다음에 휴가를 갔겠죠.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지난주 쭉 움직인 걸 한번 보시면 네. 일단 FOMC, 그다음에 뉴욕 윌리엄스 총재,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가 얘기한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컸던 어쨌든 이벤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CPI가 나온 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기정사실로 이렇게 잘 받아들였던 내려가고 거, 있구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요일 날 FOMC 때 움직인 걸 딱 보시면은 제일 위에 물론 러셀이 많이 반등한 게 있어요. 1번 부분에서. 근데 밑에 보시면은 달러 약세랑 그다음에 금 강세 두 개가 확실하게 X자가 딱 나오죠. 네. 그러니까 금이 확실하게 강세가 되고 달러는 약세가 되고 금리는 빠지고,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금리가 빠지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금이 강세가 됐어. 그러면서 주식은 강세가 됐네. 굉장히 딱 깔끔하게 맞았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막 섞인다. A가 올라가면 B가 내려가야 되고 B가 내려가면 A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움직인다 막 이런 얘기 계속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날 같은 경우는 딱 그 교과서대로 움직였고, 눈에 띄는 건 러셀이에요. 러셀이 굉장히 일자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목요일이에요. 이틀 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걸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주간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맨 위에 있고 러셀이 아래에 있었잖아요. 제일 언더퍼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왜 그랬냐면 이 앞에서 CPI 나올 때는 금리가 실제적으로 살짝 올랐었잖아요. CPI가 조금 높게 나오면서. 그랬더니 이제 러셀들이 굉장히 약세였는데 실제로 FOMC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뒤집혔죠. 완전히 뒤집혔고, 그게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에 다 움직여졌고, 근데 밑에 가서 보시면은 그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이 X자로 일어났죠. 달러가 약세, 그 다음에 금은 굉장히 강세가 나타났고, 금리는 완전히 밑으로 빠져버렸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러셀이 굉장히 강세가 됐던 요인을, 이게 정말로 금리가 빠져서 순환매다 라고 보면은 이제 대세 상승기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넘겨서 얘기할 수도 물론 있는데,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쇼커버링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너무 일자예요. 너무 일자로 올라가잖아요. 너무 일자다. 그러니까 너무 90도로 올라가잖아요. 가파르다. 네. 이건 급한 사람이죠. 사야 되는 사람이 당장 급하게 저렇게 살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면은 보통 매수할 때는 보통 깔아놓고 사거나 에버리지에서 사지 갑자기 다 정리하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일자로 올라가는 걸 봐서는 약간 코인 같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건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거기다 이때 올라갈 때 보면은 나스닥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스닥과
러셀 같은 거에 그러니까 롱숏 거래를 외국인은 제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정리하고 이제 휴가 가려고. 네,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은 뇌피셜이고요. 그리고 근데 저 부분이 지난 미국 시장 랠리와 좀 차이점이라고 가장 좀 많이 일컬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빅테크만 가는 랠리였다면 장이었는다. 네. 요즘 랠리는 러셀이 같이 따라가 오히려 더 가죠, 주도하는 더 가죠. 그런 더 많이 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전, 그러니까 다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건데 좀 네. 생각이 다르신 거잖아요. 네, 저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연간 그다음에 월간 움직인 거 보시면은 네. 러셀이 월간으로 9.7%가 올랐어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4%.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52%가 올랐고 12.7, 그러니까 13%가 올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롱숏을 했다면 충분히 40% 이상 40%쯤 먹은 건데 수익이 난 건데 실제로 롱숏이란 얘기의 포인트는 대체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를 절대로 안 깨지면서 벌어줄게 뭐 이런 정도거든요. 네. 헤지 펀드들이 거의. 근데 지금 이건 어마무시한 수익률이거든요. 이 정도면 롱숏으로 보면. 그러니까 포지션들을 충분히 거들만 했고 그다음에 금리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을 다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도 보시면은 이제 코어 CPI 0.3 나오면서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 금리가 살짝 튀죠. 그러면서 금리가 살짝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러다가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유가도 빠지고 구리도 빠지고 하면서 약간 커머디티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이건 이제 화요일이니까 CPI 발표됐을 때, 금리 수요일 날 발표됐을 때 가서 보시면 이거랑 정반대로 일어나잖아요. 금리는 빠지고 그다음에 커머디티들은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유로나 나머지 통화들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나머지 통화들이 다 강세가 돼 버리니까.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경기 연착륙 되는 거고 침체로 가는 건 아니네라고 하니까 다시 다 돌고 커머디티 같은 경우들 상품들 기름, 구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리가 완전하게 빠져버리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였다라는 게 이제 팩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숫자로 보면은. 그다음에 보시면 3번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ECB랑 BOE가 나와요. 네. 영란은행이 나오는데 여기서 노란색이 파운드거든요. 파운드가 강세가 굉장히 세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제는 내린다. 그쵸. 쪽의 베팅인데 반해서 유럽은 아니다. 그러니까 달리 가나? 네, 뭔가 방향이? 나는 그거 아니야라고 라가라고 앞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PPP 그러니까 그 QT 같은 것도 자기네는 지금 이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지하겠다, 재매입 안 하겠다. 근데 그것도 뉴스에선 재매입 안 하겠다만 나오는데 그 시기가 내년도 하반기예요. 네, 내년도 하반기부터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부터 안 해.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제 선진국 쪽이든 중앙은행 이런 네. 쪽에서는 그냥 내일부터 안 해. 이런 식의 코멘트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 할 거라고 노티스를 주고 그거에 맞춰져서 이제 포지션 조정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네, 충분히. 네. 내가 이때부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알아서 해봐. 뭐 이렇게 시장에다 던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내년 6월 정도서부터 안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내년도 6월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미국도 그러면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든지 약간은 뭐 3월이든 5월이든 지금 분분하지만 어쨌든 6월 정도면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인하를 6월이나 했겠다. 네, 한 6월 정도에 한 번 하는 게 그냥 적절하지 네.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그냥 시장이 좀 오버한 것 같다. 네. 당장 네,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그 ECB랑 BOE가 굉장히 다르게 나왔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종목들 나스닥들 움직인 거 보시면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못 갔죠. 네, 못 가고 애플도 거의 못 갔어요. 근데 애플은 이제 뭐 또 중국 공기업 사용 제한 나오고 뭐 이러니까 더 중국이 뭔가 불편하죠. 애플 사용을
금지하는 걸 사실 공식화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쵸. 애플도 아니에요. 외국 네, 외국 폰, 폰, 자국 폰 그죠? 써라. 자국 폰만 써라.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확대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건 애플만이 아니라 국내로 삼성도 보면 들어가죠. 삼성도 네. 그렇죠.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팔리는 게 많아지면 네. 삼성도 좋거든요. 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네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저렇게 못하게 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이 좀 안 좋고 네. 왜냐하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뭐 조작이니 뭐니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예, 재미나이 그러면서 그에 반해서 반도체는 되게 잘 갔죠. 예.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되게 이 ASML 그다음에 그 브로드밴드,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계속 가면서 뭐 속슬이나 SOXL 같은 경우 ETF들 미국 반도체 ETF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갔어요. 일주일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해도 5% 이상이 네. 그게 얘네들이 올랐더라고요.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 뭐 20%씩 오르고 뭐 8%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라버리니까 거기다 이제 네. 인텔도 이제 10%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독과점 규제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저는 바드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픈 AI랑 이제 좀 붙으면서 독점은 좀 아니게 다 같이 잘 갈 수 있는 방법들 경쟁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았듯이 엔비디아 독점인데 지금 현재 AI 반도체 그 인텔도 나오고 AMD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엔비디아랑 좀 경쟁을 좀 하면서 이제 되면은 여기도 이제 독점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좀 포지티브하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어쨌든 기술주 뭐 이제 고평가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간다고 하면은 기술주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지표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집 관련 주택 관련돼 있는 지표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GDP 나오고 그다음에 코어 PC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확실하게 잡히는 게 보여줘야만 이제 페드 파월이 얘기한 대로 확실하게 이제 뭐 그렇죠. 3월에 하든 뭐 그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침체기가 잠잠하게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문제라고 그러면서 주가를 뺐던 요인들 중에 해결된 게 있냐라고 보면은 별로 없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전쟁도 그대로 다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 그대로 다 있고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금리가 내려갔다. 예,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서 나머지가 다 해결됐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업용 부동산은 약간 해결됐을 수 있죠. 그나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위험도는 좀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 금요일 날 나오니까 이제 소비가 무너지면 고용 무너지고 고용 무너지면 침체 가니까 일단은 소비 쪽은 계속적으로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드 결국 FOMC 점도표를 들고 나왔는데 네 저는 26년도가 더 눈에 띄더라고요. 계속 26년. 예, 23, 24, 25, 26 4개가 점이 찍히는데 네. 지금 다들 이제 24년도에 밑에 찍혔어. 밑으로 내려줬어. 이걸 하면서 실제로 더 내릴 거라고 지금 페드와치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빨간색 점이 페드와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빨간색. 점이. 네. 그리고 지금 페드와치는 그러니까 페드 선물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제가 시장 가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 거고 이건 점을 찍어서 점도표는 점을 찍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바닥에다 찍었죠. 현재 이미 가격이 이미 내리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4% 미하로 내려가는 걸로 내년 12월 달에. 근데 2025년도 보면은 조금 더 내려와서 한 중간 정도니까 페드가 찍어놓은 거랑 비슷한 데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26년도 가보시면은 페드가 찍어놓은 것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방은 경직된다는 거죠. 금리가 빠지는 게 경직되는 거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구나. 페드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페드는 천천히 여길 쭉 거보시면 페드는 일직선으로 내려가요. 평균으로.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시장은 한 번에 빵 내린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 내리고 조금 내리고 그러면 하방이 이렇게 막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부분이 예전처럼 잡힐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 누가요? 시장에서 봤을 때 어. 2%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2%가 된다고 해도 금리가 계속 더 내려가서 여기서 찍히는 건 3이잖아요 지금 네. 이미. 그러면 3% 언더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과거처럼 맞추려면. 그러면 다시 2자가 보여야 되고 2자가 보이면 이제 옛날처럼 다시 0. 몇 % 되는 이제 그런 금리로 가는 거여야 하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위에다 찍어놔서 페드가 찍어놓은 전도표에서 윗부분에다가 맞춰놨다는 거죠. 여기 앞에 쪽은 다 완전히 아래쪽에다 맞춰놨는데 여기는 딱 오히려 위에 맞춰놨어요. 페드가 더 금리 내린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맞을지는 또 지나봐야 알지만 페드도 틀린 적 많고 뭐 시장도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맞춰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정보가 이제 반영됐어라는 걸 맨날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단기 쪽은 오버해서 빠지게끔 반영을 이미 다 했고 채권 쪽으로 보면 완전하게 그다음에 장기 쪽은 오히려 금리가 덜 빠질 거야라는 쪽으로 베팅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채권 투자에 어떤 좀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이제 가져와서 보여드릴 때 네. 이런 일드 커브 보여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관들이 거래를 하는 거는 일드 커브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장단기 스프레드 뭐 그다음에 수급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단기를 해놨을 경우에 나한테 들어오는 이자가 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브를 꼭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 대비 리워드로 생각해 보면 그냥 무조건 장기채 사면 돼 아니면 무조건 단기채 사면 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기관들은 어쨌든 장단기를 섞어서 한다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나 이런 데들은 무조건 장기채를 산다 이 정도 컨셉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FOMC에 나온 경제 전망이에요. 보시면은 2023에서 2024 갈 때 0.8%가 빠져요. 이나 그 다음에 2024에서 25가 1%가 내려가요. 그 다음에 25에서 26이 0.7이 내려가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내려가다 해서 평행하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내려가는데 시장은 한 번에 내려놓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트레이딩하기는 훨씬 어려워진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반영을 예를 들자면 될 것 같아? 그럼 바로 2년 뒤에 거를 미리 찍어버려서 거기까지 반영을 다 시킨 거죠. 굉장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해놓고 오히려 뒷부분은 그냥 가고 가는 있는데 걸로. 그 얘기가 뭐냐면 확 움직일 때 못 따라갔으면은 그러니까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 천천히 포지션을 조정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여기 있던 게 그냥 빵 여기서 출발을 해버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매니저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러운 거죠. 페드처럼 이렇게 천천히 가줘야 좀 나도 좀 생각 좀 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닌 것 같아? 그럼 바로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굉장히 트레이딩하거나 포지션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 그래놓고 또 긴 것 같아 그럼 확 올라오고 이런 상태를 채권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 되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떨어지면서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페드와치 보시면은 이게 지지난주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 건데 밑으로 다 내려갔죠. 깨끗하게 25bp씩 다 내렸어요. 한 칸씩. 한 칸씩 다 내려서 모양새는 됐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게 뭐냐면 페드가 점 찍어 놓은 곳이에요. 네. 페드가 여기다 점 찍어 놨는데 지금 마켓은 여기 와 있죠. 조금 더 아래 과하게 네. 내려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가 있을 때 이 시장에서 이게 페드가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는 숫자들이 나오면 이제 PC 같은 경우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가 일로 한 칸 정도 올라와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와서 한 4.25 뭐 이런 레벨로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드가 찍어놓은 거는 1년 뒤에 4.6 찍어놓고 2년 뒤에는 3.6 찍어놨는데 예? 찍어놨는데 요 점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10년짜리가 3.9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면은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할 때 평상시에는 우상향이었는데 지금 이상에서 단기 금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거꾸로 인버트돼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과연 얘가 얼마나 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네거티브 된 상태를 계속 따라서 같이 내려가야지 장기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얘네들 내려왔는데 얘네들은 내려가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럼 아까 점도표 찍으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룸이 적어 보이게 찍고 있잖아요. 이미. 하방 경직을.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쪽 뒤쪽 부분이 앞쪽 부분 내려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이렇게 내려간 상태는 파월이 봤을 때는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 최대 고용 장기금리 관리인데 장기금리 관리가 시장에서 알아서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미 빨리 내려가 버린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32bp가 변하는 거는 이건 이제 심해요. 10년짜리 32bp 이런 거는 주가 지수로 따지면 제 느낌으로는 한 3%?
뭐 3, 4%뭐 이렇게 변한 느낌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 거라서 와, 채권 매니저로 진짜 힘들겠구나. 이 변동성이 올해 유난히 좀 예, 너무 그런 심한 거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매수를 많이 네. 해서 뭐 수익이 난 곳은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이제 금리 상황 오래 갈 것 같아 해지해야지 뭐 이러면서 했던 곳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4% 정도는 지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4%를 못 지키고 3.91이 지키니까 여기서가 좀 앞서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좀 중요하겠네요. 예, 저는 그냥 4, 5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랬었거든요. 5는 4%와. 5는 못 넘어간다 그랬고 그다음에 5를 계속 갈 수는 없어 이건. 근데 4를 저렇게 한 번에 훅 갈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오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년짜리부터 실제로 10년짜리까지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4 언더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보시면서 장기 채권 쪽 관련된 투자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들 또 얘기는 안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는 오히려 역전이 계속 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년, 10년 3개월 두 개 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쪽처럼 계속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 계속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침체야. 이러고 그렇죠.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뭐 시차를 뭐 두고 침체야. 침체야. 반드시 와. 뭐 이런 그 얘기. 오래됐죠 이미. 네. 여기서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렇게 된 지가 지금 그 녹색 같은 경우가 10년, 2년인데 작년 4월에 잠깐 찍고 아니야 올라갔다가 7월 달에 역전된 다음에 지금까지 역전이에요. 그럼 1년도 넘었어요. 보통 그때 나올 때 막 얘기될 때 1년 6개월 정도면 돼. 저도 근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1년 6개월.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다 돼가요. 네, 다 돼가요. 1년 6개월 이러다가 1년 6개월 다 돼가겠는데 내년 되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로 저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가 내려가는 거 3월부터 내린다면 경기 침체라고 반영되는 게 2월, 3월쯤엔 나와야 되고 그러면 페드는 금리를 낮추겠죠. 그러면 시장이 이긴 게 되겠죠. 미리 가 있는 게 맞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침체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미트먼트 오브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화요일 것까지가 집계된 거고요. 그러면 네. FOMC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눈에 확 띄는 게 미결제 약정이 35만 6천 개가 늘었어요. 아,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금요일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동시만기일. 네. 주식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요게 사실 변동성이 좀 있을 거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많았죠. 요게 그렇죠. 네, 조용히 끝났죠. 어. 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네. 화요일자 같은 경우 이제 포지션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굉장히 늘었어요. 네. 만기를 앞두고. 왜냐하면 스프레드 거래라는 게 있어요. 스프레드 거래라는 게 뭐냐면 이제 12월에 만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3월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니까 12월물을 팔고 뭐 3월물을 다시 산다. 이런 거래를 당장 그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귀찮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포지션이 크면은 한 번에 하려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팔면 확 밀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래를 하면 스프레드 거래라는 거래래요. 그냥 12월물을 팔고 3월물은 산다. 그러면 중립이잖아요. 하나는 팔고 하나는 샀고 만기일만 바뀌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12월물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2월물이 지나면 12월물끼리는 그냥 없어지고 3월물로는 넘어갔죠. 그 거래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35만 개면 이건 너무 커요. 이게 진짜로 그냥 포지션으로 열리는 거라면 진짜 폭락을 하든지 폭등을 하든지 해결했을 정도의 수량이거든요. 네. 근데 늘어난 이유가 스프레드 거래로 늘어났고 스프레드 거래로 늘어났다면 3월물하고 12월물하고 하나는 바이 하나는 셀을 하는 형태가 스프레드 거래예요. 방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수 포지션이 늘어나냐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냐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수십만 개씩 늘어나진 않았어요. 네트로 보면.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녹색이에요. 네. 녹색이 CTA들 그러니까 트렌드 가지고 선물로 레버리지해서 트레이딩 하는 데는 매도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오히려. 예, 이거 S&P거든요. 나스닥도 같은 모양이에요. 계속 늘리고 있어요. 매도를.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막 약간 뭐 이렇게 좀 유포리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되게 포지티브하게 막 분위기가 이제 약간 네네. 장밋빛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조용히 CTA들은 매도를 늘리고 있고 지난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만기일이 끝나봐야지 더 명확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자로 이제 COT 리포트가 나오면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지난주 화요일 기준 FOMC 전 기준으로 보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를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 글로 베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는 경우는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하는 걸 거고 그다음에 매수한다는 얘기는 불안하니까 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CTA들은
정리를 대부분 다 했어요. 아, 예. 이제 오히려 매수가 더 많은 상태까지 네. 됐어요. 옵션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파지티하게 봐서 굉장히 이제 뭐 매수를 너무 쭉 간다던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불편한 면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쪽 두 개,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S&P 선물 쪽으로 보시면은 매수가 계속 늘고 있는 거는 그 에셋 매니지먼트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그 얘기는 롱머니는 계속 들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펀드 플로우도 앞에서도 얘기하셨겠지만 뭐 주식형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수가, 그러니까 네. 이 잔고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선물을 사든 주식을 사든 사놓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갈아 넣거든요. 네. 왜냐하면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 이게 그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결제 약정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도 이제 기존에 봤던 모양들이랑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만기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만기. 뭐 그냥 막 아무거나 샀다 팔았다 다 했죠. 행사 가격이 하나에 몰려 있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길게 하나가 있고 왼쪽에 길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퍼져 있었어요.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죠? 네네네네. 평상시 보던 거랑 좀 많이 다르시죠? 맞아요. 근데 그냥 맨 위에 하나 튀는 거 4,920 네. S&P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좀 위로 올라갔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4,650 정도가 올라왔고 오히려 위쪽에다가 색깔이 굉장히 많이 칠해져 있어요. 그죠? 오른쪽이 아. 이게 파란색이 콜옵션이에요. 네. 상승 쪽에 베팅한 옵션, 그 다음에 노란색이 풋옵션, 하락 쪽으로 베팅한 옵션들인데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위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쪽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움직임에 대한 매수 매도는 꽤 많았었다. 오히려 이제는 양쪽 맨 끝으로 베팅하기보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변동성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싸요. 엄청 싸요. 8.9%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이제 얘기하셨듯이 16% 나누기 2 해가지고 8% 움직이면은 뭐 매일매일 움직이는 게 1% 정도 움직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이 내재 변동성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1% 이내 정도 움직일 거야. 이제부터 뭐 2%, 3%씩 안 움직여 이번 주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걸 변동성이 싸다. 싸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 10 언더 보신 적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싸다는 얘기니까 안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사는 사람이 네네.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면 옵션을 사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단기적으로는. 예. 그래서 보험을 드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래 형태들을 보이고 있구나. 방향성으로만 그냥 베팅을 하는 거죠. 변동성 베팅이라기보다는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예, 라는 쪽으로 일주일 동안은 베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멀리 봐서 내년도 3월 15일 만기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노멀하게 우리가 봤던 거죠. 이렇게 밑으로 쭉 깔려 있고 하나 제일 많은 거 네네. 4천. 네. 4천에 많이 깔려 있어요. 46,000 계약이니까.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3월 달에 대한 부분들의 해지는 이제 시작이 됐구나. 예, 이게 이제 10만 계약 단위로 올라오면 경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레인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표준 편차라는 걸로 이용해서 3개월 뒤에 얼마 정도 레인지 안에 있을 것 같아. 지금 저 레인지가 95% 레인지예요. 예. 그래서 거의 99%의 레인지까지 벌린 거는 한쪽으로만 보면 99%까지도 보는 3시그마 범위여서 결국은 위아래로 보면은 아래로 700, 그 아래 위로 봤을 때 한 800, 900 정도 사이 정도에서 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변동성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을 해지하는 사람은 생겼다. 네. 4천. 내년. 그러니까 싸겠죠, 변동성도. 지금 변동성 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사서 해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테크니컬 지표, 지수 움직인 거예요. 나스닥 지수 네. 100. 어떠세요? 10월 26일. 여기가 이제 12월 15일. 나스닥 100도 지난 금요일 기록을 세웠던데. 거의 있겠죠. 21년 11월인가요? 그 이후 최고치니까. 네. 이제 완전 고가는 그때 그러니까 21년도 11월에 고가가 16,765였어요. 아, 저기 나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때까지를 가지는 않았는데 거의 갔죠. 거의 갔죠. 이번 주에 그래서 분명히 여기를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네. 여기를 트라이는 할 건데 시도는 하는데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지금 고점을 넘기는 부분에서는 넘기고 났을 때 계속 더 가려면 뭔가 뉴스가 필요하잖아요. 재료가 필요한데 12월이잖아요.
서서히 마무리를. 마무리해야 되는 판국에 지금 여기서 뚫렸다고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그냥 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1월 효과라는 것도 있고 뭐 산타가 가면 1월이 오고 네. 뭐 이름은 많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제가 보는 생각은 그냥 이대로 가면은 고점 넘긴 다음에 그 고점 내에서 찍고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전에 이게 지금 한 7월부터 빠진 거예요. 빠진 채널이고 그 채널이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한 단계 레벨을 위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조정을 한번 거친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급락을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침체라는 단어로 급락할 거라고 얘기했던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침체 오면 급락할 거야라고 얘기했던 거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와서는 다 없어지고 아니야, 지금 올라가는 것밖에 안 보이는 상태이니까 조심은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래서 제목을 아까 전에 다른 게 여기서 10% 조정 오면 여 미치거든요, 빨간색. 네. 살 수 있을까? 막상 또 네, 막상 빠지면. 아.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10% 빠지면 나는 거기서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10% 빠지면 침체가 올 거야라고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팔 거야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지 그때 빠지거나 만약에 저기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쉽게 못 취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26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기점으로 지수 리밸런싱 있지 않나요? 계속 지수 리밸런싱들은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뭐 적을까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아. 같아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고요. 또 마무리를 좀 할까요? 차트 더 남았나요? 네. 보시면 되고 내일 마무리는 지금 뭐 그냥 그러니까 박스권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조절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화요일마다 나와서는 약간 이제 2024년도에 어떤 거를 포커스해서 봐야 될까를 얘기를 계속 조금씩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받았던 리서치 중에 하나가 이제 하워드 막스라고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 오크트리라는 데서 이제 투자 전략 분기 보고서 내면서 어떤 거에 내년에 나는 포커스해서 볼 거야. 그리고 나는 시장 어떻게 봐. 이런 거에 대해서 리포트가 들어왔는데 저의 생각과 되게 유사해서 그걸 가지고 저의 생각과 섞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뵙겠고요. 오크트리 하워드 막스 12월 분기 레터를 요약하는 또 대표님의 생각까지 섞어서 들어보겠고요. 이번 주 뭐 물가지표라든지 GDP 발표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테이블 레벨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